1543년 일본 큐슈의 남쪽에 작은 섬이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에 선박 하나가 이렇게 표류를 하게 됩니다. 이 배의 안에는 붉은 머리와 푸른 눈을 가진 포르투갈인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16세기 일본 전국 시대를 평정한 하나의 물건이 이 큐슈에 들어오게 됩니다. 큐슈. 이들은 왜 먼 일본까지 오게 된 거였을까요? 해적이야? 뭐 무역하려고 한 거 아닐까요? 예, 먼저 이들이 일본에 들어오게 된 이유를 알려면 이 시대를 알아야 하는데요. 15세기에서 16세기 유럽에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콜럼버스, 마젤란. 대항해 시대. 그렇죠. 이 대항해 시대의 물결 속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돈이 되는 물건을 찾아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에 진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포르투갈인들이 탄 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나 인도 서부에 있는 아라비아해, 그리고 당시 말레이시아 왕국이었던 물라카와 동아시아 최대 구역지인 마카오를 거쳐서 일본 큐슈의 다네가 섬까지 오게 됩니다. 당시 이들은 기다란 철제 막대기를 가지고 들어왔죠. 섬의 영주는 이 철제 막대기가 폭발하는 화약과 함께 굉음을 뿜어내면서 멀리 있는 목표물을 맞추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물건의 정체는 하늘을 나는 새도 쏘아 맞힐 수 있다는 일명 조총으로 불리는 신무기였는데요. 정식 명칭은 화승총이라고 합니다. 총.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개인적이지. 철제 막대기인데 화약이 막 뿜어 나오면. 그러니까. 예. 화승총을 보고 한눈에 반한 이 섬의 영주는 두 정의 화승총을 구입하게 돼요. 다네가 섬의 영주는 왜 총을 두 정만 샀을까요? 이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건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려고. 그렇죠. 네. 화승총을 분해해서 복제품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자기들의 기술로. 그렇죠. 국산화 시키는 거겠죠. 예, 그가 전국의 대장장이들을 모집해서 화승총 복제품을 만든 결과 2년 뒤에는 드디어 일본식 화승총이 처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어때 보여요?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이 화승총은 곧 일본 전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은 허무했겠네요. 그렇죠. 신났었는데. 너무 빨리 국산화를 시켰죠. 네. 그런데 화승총이 유통은 많이 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주요 무기로 사용되지는 못했어요. 복제품이라고 해도 당시엔 좀 워낙에 고가품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고가의 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영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새끼줄에 불을 붙여가지고 쏘는 총이다라는 뜻이 이제 화승총이기 때문에 그 새끼줄이 건조해 있어야 되잖아요. 잘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습도가 높고 비가 잦은 그 기후다 보니까 화승총에 불이 잘 붙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사가 이제 잘 안 될 수도 출발이 있었거든요. 났구나. 그리고 쓰기도 좀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이거 할 때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할 때죠. 발사 후 화약을 말씀하신 것처럼 장전을 하고 다시 불을 붙여 발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약 한 2, 30초 정도가 걸렸거든요. 실질적으로 긴박하게 싸우는 전쟁터에서 실용성이 좀 떨어지는 무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이후 50년 이내에 임진왜란에 이르러서는
빠르게 조선을 장악하며 동아시아를 뒤흔드는 세계 최대 화승총 보유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던 화승총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걸까요? 당시 일본은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였거든요. 이때가 바로 일본 역사상에서는 전국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시대인데요.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당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네. 와, 완전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네요. 그렇죠. 이 시기는 전국시대 가운데에서도 1560년경의 지도입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이름들이 각 지역의 영주들인데요. 이 당시에는 영주 이후의 영주, 그러니까 더 강력한 영주들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대영주. 예, 이 관계를 이용하려면 먼저 설명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무라이. 막부 시대 어,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네. 예, 막부는 천황 아래 일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쇼군, 그리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들, 그리고 쇼군과 영주를 호위하는 무사계급으로 나뉜 시대였잖아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들이 살았던 이 전국시대는 조금 달랐습니다. 강력해야 할 쇼군의 지배력은 약했고 그 틈을 타서 영주들끼리의 전쟁으로 서로 뺏고 빼앗기며 영토를 넓히는 싸움이 100여 년간 계속됐거든요. 그 결과 약한 영주를 지배하는 더 강력한 영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00여 년간에 걸친 전국시대 지도는 이렇게 그 땅의 영주와 땅의 넓이가 계속 변하게 돼요. 교수님, 그럼 결국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싸워야 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했을까요? 힘이 필요하죠. 힘이죠. 무기. 무기. 배신도 있죠. 배신. 충신인 척 들어가가지고 예, 영주를-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이후에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자꾸 선행학습 하지 마시라고. 미리 하지 마세요. 내가 뭐 나올지 공부를 해. 평소에도 안 하는 공부를. 예, 그래서 일본에선 점차 화승총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쿠니토모, 사카이 등에서 화승총 대장장이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화승총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일본에서 이 화승총을 적극 활용하여 일본을 평정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인데요. 오다 노부나가는 지금의 나고야 지역, 즉 당시의 오와리라고 불리던 지역의 영주였는데요. 오다 노부나가가 갖고 있던 오와리 지역은 비옥한 평야지대로 쌀 수확량이 많은 곳이었어요. 게다가 오다 가문은 전략 결혼으로 상업과 무역망을 확장했고요. 경제 기반을 다져가면서 대량의 화승총과 이후 포르투갈에서 들어온 값비싼 대포까지 갖춰가면서 막강한 군대를 운영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여주는 후세에 그린 그림입니다만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누구 막 패네. 누구 막 패네. 여기서 때리는 사람이 바로 오다 노부나가가 되고요. 그리고 맞는 사람이 오다의 가신이었던 아케치 미츠히데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보는 앞에서 이렇게 폭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오다 노부나가의 다혈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노부나가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부하들이나 사람의 체면을 별로 고려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약간 그 부하인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보고 이제 사르, 그러니까 원숭이, 원숭이라 그랬다고요? 원숭이가 생겼다.
그리고 저기 그림에 나온 그 아케치미 스히데한테도 그 낑깡 있죠. 예. 낑깡 대가리라고 했었거든요. 낑깡 대가리요? 네. 매우 비한데? 와. 매우 비하를 실제로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어? 근데 저게 이런 행동도 굉장히 잔인하게 했다고 네, 알고 맞아요. 있는데 그 당시 사찰에 불을 지펴서 사찰에 있는 이제 백성들을 다 태워 죽였다라는 그런 백성들까지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수법으로 통치를 하는 사람이 아닌가. 진짜. 네.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많이 성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이렇게 오다 노부나가는 막강한 자금과 군사력으로 땅을 이제 점점 넓혀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때 그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바로 꿈이에요? 천하포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한번 무력으로 천하를 평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천하라고 하는 것은 천황하고 쇼군이 있었던 교토, 지금의 교토를 포함하는 일본 전역을 의미하는 거고요. 당시 교토를 장악하는 것, 그것은 천하를 장악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자기가 이 전국 시대를 끝내고 통일을 하겠다는 그렇죠. 거네요. 땅을 많이 가진 영주에서 그치지 않고 일본을 평정하겠다라고 하는 큰 야심을 품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1568년 오다 노부나가에게 교토에 입성할 절호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당시 강력한 힘을 가진 영주들에 의해서 기존의 쇼군이 암살을 당했는데요. 하지만 새로 세워진 쇼군 역시 1년도 채 안 돼서 그의 동생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 동생과 함께 힘을 합친 세력이자 반란의 주범으로 함께한 인물이 바로 오다 노부나가였던 겁니다. 그리고 오다는 드디어 교토에 입성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쇼군을 내세워서 실권을 장악한 거죠. 당시 오다의 영토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지도를 보도록 할까요? 와, 다 먹었네 갑자기. 빨간색. 빨간 부분. 이렇게 작았던 오와리 지방에서 교토까지 오다 노부나가가 차지하면서 영토가 굉장히 확대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다의 야욕은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천하를 평정해야 되는데. 예, 그가 일본 천하를 평정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이 화승총이었습니다. 결국 오다는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온 새로운 쇼군에게 요청해서 대량의 화승총을 제조할 수 있는 기반까지 갖추면서 일본 평정의 꿈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